우리는 어떤 분들도 사실은 많이 계시냐면 나는 거기가 오를지 떨어질지 관심 없고 나는 꼭 돈 많이 벌면 네. 거기서 살 거야. 안녕하세요. 당신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는 부익남입니다. 요즘에 부동산 고민 참 많으시고 그리고 부동산이 어느 순간 좀 세계 경제까지도 엮이면서 이제는 경제 공부를 해야 부동산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코노미 클래스 그냥 짧게 하면 E클래스라는 이제 가제로 코너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코너를 이제 같이 해주실 박종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박종호 교수님은 저희 채널에 이제 몇 번 나오셨는데 사실 경제 얘기할 때 교수님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세계 경제부터 뭐 모든 얘기를 다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 채널 시청자분들한테 앞으로 부동산에서 딱 한 칸 옆에 떨어진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모셨습니다. 정확하게 소개를 하면요. 요 얘기 해야 되잖아요. 혁신 클러스터 학회장. 예. 님이시자 명지대 특임 교수 박정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명지대학교의 박정호입니다. 네. 아까 저기 부익남님께 뭐 또 요즘 뭐 하시냐 했는데 제가 이제 클러스터라고 부동산과 관련된 학회장을 하고 있는데 네. 논문 투고가 안 들어온다. 그거라도 홍보 여기서 해도 되냐 했는데 그걸 또 챙겨주시네요. 여기 뭐 대학원생들이 얼마나 다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부동산과 관련돼서 연구 실적 있으시면 저희 학회에 투고 좀 부탁드립니다. 논문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학회장 하고 있을 때 대가 끊기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 학회장님으로 모신 건 아니고요. 오늘은 사실 경제 맛집 박종호 TV 채널도 운영을 하시지만 사실 경제 이야기를 이제 아주 쉽게 풀어주시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에 나오셔가지고 그때 그 인구 감소. 예. 한 반에 10명 있는데 뭐 한 명이 막 얻어맞고 있어가지고 나머지 애들이 뭐 다 그 다문화 가정이었다. 이런 것 때문에 막 기사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네. 그 뒤로 네. 저 방송국에서 네. 다큐멘터리를 같이 한번 좀 해보자고 해서 그래요? 했어요. 아, 진짜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 업데이트도 한번 해드릴까요? 네. 어떻게 네, 됐습니까? 그 뒤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더 알게 됐는데 네. 멀리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요? 서울 한복판에 어디죠? K9에 네. D 초등학교인데 1학년 신입생 전원이 다문화예요. 그래요? 네. 신입생 전원이 다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인 그 가정에서도 좀 있었는데 네. 금방 전학들을 가더래요. 아. 그냥 여기서는 학생들 우리 애를 좀 가리키기가 좀 쉽지 않다고 판단하셨나 네. 봐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서울 한복판에 있는 초등학교 야. 전 신입생이 다문화인 곳이 생길 정도로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주 환경 이게 진짜 급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도면은 이제 신입생이 전원이니까 앞으로 한 5년, 6년 지나면 전 학년, 전 학생이 모두 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네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네. 그 주변에 있는 뭐 이걸 뭐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 국적이고 한국에서 태어난 분들 입장에서는 좀 보내기가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럼 더 이게 고착화되고 좀 맞습니다.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게 어떻게 더 커지는 분위기인가요? 어때요? 더 커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코너의 첫 번째 주제를 뭘 할까 하다가 네. 그런 구조가 계속되면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네. 부동산의 양극단화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양극화 네. 뭐 이게 아마 오늘 좀 말씀드리면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주제를 그걸로 가져왔습니다. 네, 도시의 양극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지역별로 양극화가 일어난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시거든요. 서울이 앞으로 뭐 더 좋아진다, 뭐 지방은 뭐 소멸한다 이런 얘기 교수님도 해주셨으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서울 안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난다.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네. 특정 지역들의 좀 비선호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그러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니까 이런 것처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부익남은 많은 분들 저를 포함해서 네. 우리가 재테크의 관점에서도 또 많이 모니터하는 채널 아니겠습니까?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게 내가 거주하는 부동산 아니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시세 가치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 마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요즘 말하는 뭐 공급 수요 그리고 뭐 금리 이런 게 아니라 네. 어떤 뭐 거주하는 사람들의 뭐 문화라든지 그렇죠. 이런 인구 구조 이런 것들이 또 가격에 영향을 또 줄 수도 있다. 예, 이게 좀 참 또 특이해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는요. 네. 삼성전자 주식 샀는데 아니면 뭐 LG전자 주식 샀는데를 네. 크게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뭐 수익률 올랐나 떨어졌나 이걸로 좋아하고 말고 하는 정도인데 근데 부동산에 투자라고 해야 될지 소유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나름대로 가치를 투영하죠. 그냥 우리는 어떤 분들도 사실은 많이 계시냐면 나는 거기가 오를지 떨어질지 관심 없고 나는 꼭 돈 많이 벌면 네. 거기서 살 거야. 뭔지 아시죠? 아, 있죠. 네. 요즘에 이제 한강뷰로 이제 딱 통칭되는 그냥 뭐 한강 주변에 있는 맞아요. 동네들. 네. 나 돈 벌면 거기 간다. 맞습니다. 네. 제 주변에 얼마 전에 스타트업 창업한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배님, 저 나중에 꼭 사업 잘해서요. 꼭 앞 땡땡 거기 아파트에서 할 겁니다. 앞 들어간데 압구정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괜한 얘기를 하긴 이게 뭐 공중파도 아니고 네네. 네. 압구정 아파트에 살 겁니다. 네. 그냥 자신의 고를 그걸로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네. 성공을 한다면 나는 저거야. 네, 맞습니다. 이건 뭐 그냥 수익률도 아니고 맞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네. 그냥 내 목표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부동산 자체를 이렇게 가치로 판단하고 어떤 문화나 어떤 이미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오늘 말씀드릴 어떤 이런 부동산 도시 안에서의 형질이 바뀌는 것들도 네.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는 모니터를 하셔야죠. 근데 요즘에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압구정, 뭐 한남동, 뭐 반포, 뭐 이렇게 그 유명한 비싼 동네 이런 데들은 정말 막 신고가가 막 찍히고 있거든요. 네. 네. 제가 부익남 처음 나왔을 때가 한 1년 전쯤 되나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얼추.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그 사이에 사실 뭐 요즘 워낙 부동산이 뒤숭숭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했었는데 요즘 오늘 온 김에 다시 한번 통계를 돌려봤었어요. 네. 보기도 하고. 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의견에서 제가 백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네. 경제라는 것은 어찌 보면 뭐 OECD, 월드뱅크, 뭐 우리 한은도 매달 경제와 관련해서 다시 발표를 하는 이유가 상황이 매달 바뀌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부동산은 좀 묵직해서 저는 좀 길게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워낙 부동산도 요즘 많이 바뀌어서 네네. 오늘 뭐 저는 의견이 바뀌었습니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돌려봤더니 아직은 아니에요. 그 아니라는 거에 그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네. 어떤 지난번에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갔냐 하면 1년 전쯤에 부동산 불패는 끝났다. 부동산 불패는 끝났다. 네. 그리고 서울의 특정 노른자위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더 오른다. 그리고 서울 나머지 지역과 수도권은 그때 달라요. 지역마다, 이슈에 따라서. 이슈마다 네. 다르다. 그리고 지방은 슬 이제 대세 하락 또는 약보합 이하 이렇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최근 뭐 저도 뭐 신문 지면에서 자꾸 뭐 서울 집값이 다 떨어졌다고 네네네. 하길래 그냥 요즘 저는 이제 다른 것 때문에 바빠서 네. 통계를 돌려보진 않았는데 그냥 떨어졌나 보다 했어요. 네. 안 떨어졌더라고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아까 우리 잠깐 이제 네. 말씀드렸던 한남 압구 신고가를 경신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노른자위는 이슈들까지 요즘 특히 또 같이 이슈되고 있는 용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가는 추세인 것 같고요. 네. 단 서울의 나머지 지역과 수도권이 네. 그때 달라요가 아니라 이제 워낙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급매물이 조금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도 통계적으로 떨어졌다라고 확증할 정도의 물건이 충분히 누적된 게 아니에요. 요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더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은 뭐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뭐 통계적으로 수치가 안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예, 두 가지 답니다.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통계들 중에서는 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들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통계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한 아파트 통해서 동일한 부동산 매매가 2번 일어났을 때 그걸 통계로 잡아요. 그런 것만 추려서. 네. 네. 한 번만 일어나면 이거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갑자기 그 사람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급박해져서 네. 급매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던질 수 있는데 네. 그게 일반적인 시세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슬쩍 쓱 하는 건데 네. 그게 일반적인 시세로 잡을 수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 동에 그 가격 수준으로 2건이 있네. 그럼 저기는 시세가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지금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강남 지역 최근 들어서 100건이 안 돼요. 강남 지역의 거래 자체가 100개가 네, 된다. 전부가 100건이 안 되고 아마 서울시 전체로 따져도 1000건도 안 될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강간이 일어나는 걸로 우리가 음. 부동산에 대해서 올랐다 떨어졌다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확증적인 거래를 바탕으로 통계를 얘기하기에는 정말 쉽지가 않다. 아.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호가. 그냥 뭐 얼마로 던지고 네네네. 있대더라 이런 걸로 통계를 잡는 게 있는데 네. 이 호가도 사실 호가라는 건 더더욱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네네. 그리고 호가로 내놨는데 사실 내가 너무 싸게 했네 하면 다시 걷어들이거든요. 걷어들이기도 하죠. 이거만큼은 더 또 믿기가 좀 어려워요. 음. 그래서 사실 국가에서 집계하는 방식은 이렇게 실제 매매가 동일한 아파트에서 두 건 이상 있을 때 요걸로 취합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일단 통계적으로 이게 뭔가 이렇게 굉장하게 확증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니면 올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이게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떨어졌다고 나와 있는 표도 매월 한국부동산원에서 부동산 동향을 발표하는데 네. 하락한 게 0.01%, 네. 0.03%. 네. 취등록세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아직은 네. 뭐 우리가 언론에서 그냥 어디에서 매매 하나 나오면 그걸로 보도한 거를 가지고 내가 사는 동네가 이제 그렇게 되나 보다 이렇게 믿기는 좀 너무 이른 것 같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막 어디가 막 몇 억 떨어졌다. 그리고 어딘 또 몇 억 올랐다. 막 하니까 그게 좀 막 대세적으로 막 그렇게 되나 보다라고 느껴지는데 실제 통계적으로 봤을 땐 거래량이 너무 적다. 너무 적어요. 그냥 이건 아예 판단하기 좀 어려운 수준이다. 예, 원래 이제 부동산 그래도 이런 것들 하려면 뭐 통계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막 이럴 정도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엑셀로 그냥 긁어도 되는 양밖에 없으니. 그렇죠. 하긴 뭐 이게 기본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게 통계인데 데이터 네. 자체가 양이 너무 적으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언론에서 보고 뭐 많은 학자분들도 인터뷰한 걸 보고 뭐 좀 그렇게 좀 떨어지나 보다 생각을 조금은 가지고 있었었는데 네. 통계적으로는 아직은 뭐 관망을 더 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여기서 그 최근에 이제 네. 오세훈 시장이 이걸 발표했어요. 용산 정비창 한다고 네. 하면서 지금 용적률을 뭐 최대 1,700%까지도 풀어줄 수도 있다. 그리고 뭐 녹지를 이제 전체적으로 뭐 옥상 면적까지 합치면 거의 50%로 하고 뭐 지하에는 막 다 뭐 뚫고 뭐 교통을 거의 뭐 용산이 진짜 말 그대로 중심지가 되게 막 해준다고 하면서 개발 계획들을 막 발표하고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도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러면 정말 그 지역 내 서울 내에서도 막 개발 호재가 엄청 많은 곳도 있고 네.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곳도 있고 이러면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용산은 앞으로 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뭐 오다가 또 네. 실제 마침 이제 이 스튜디오가 이제 그 지나가는 곳이라서 네. 용산 쪽에 잠깐 뭐 들렸어요. 오늘 제가 칼같이 약속 시간에 도착한 이유가 들렸다 온 건데 네. 매물이 싹 들어갔고요. 어. 웃돈 주고 가신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유가 또 여러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고정적으로 우리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해드릴 텐데 전 인류가 네. 이제 도시를 향해 다 거주지를 좁혀가고 있어요. 이게 전 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형세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우리 지구인 2명 중에 1명은 다 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50%는 네, 도시에 산다. 50%는. 그런데 이 도시에서도 더더욱 네. 도시의 어느 동네에 사느냐가 자신의 직업, 소득, 세컨 잡, 다음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관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더더욱 좋은 주거 환경으로 미래지향적인 컨셉으로 딱 잡히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용산은 사실 그동안 뭐 우리가 다 아는 머지않은 뭐 랜드마크다라는 걸 알았는데 그동안 너무 끌려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하나보다라는 심리들이 있었는지 진짜 너무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용산 뭐 주목해 봐야 될 곳이고 네. 그런 차원에서 벌써 서울 집값이 대세 하락이다라는 말은 또 네. 제가 좀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뭐 좋은 동네들이 막 그렇게 호재가 있고 막 올라가는데 그게 대세 하락일 수 있겠느냐? 네. 그리고 또 한 곳이 이제 잠실인데 네. 뭐 사실 좀 이 부동산을 말씀드리면 자꾸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게 되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잠실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지만
사실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뭐 엄청난 개발 이슈들이 그 동네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무리하게 들어가서 지금 금리 걱정하시는 분들의 비율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었을 때 오히려 뭐 어떤 여력이 있거나 그런 분위기들을 익힌 분들은 더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사실 뭐 조금 급매물 나왔다고 여기저기서 매물을 던지는 분위기는 솔직히 전혀 못 느끼겠고요. 네. 네, 그냥 관망해야겠다, 버텨야겠다 이런 게 일반적이에요. 아. 그래서 서울에 호재성이 있는 곳들은 오히려 결론. 네. 매물이 더 잠재들어서 거래 절벽만 더 생긴다. 왜 지금 막 또 팍팍 뛰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네, 너무 금리가 오른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호재성이 있는 곳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혹시 개발 이슈에 들어갈 수 있는 뭐 상가 건물이라도 살려고 하는 움직임은 더 있을 수 있는데 파는 사람도 없을 거니고 사는 사람은 뭐 매물 찾기가 더 쉽지 않은 거래 절벽이 생길 거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요즘에 또 금리가 또 워낙 많이 오르고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새벽에 또 네. 미국에서 0.7을 더 올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네. 금리가 사실 급격하게 올라가는 느낌인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네, 네,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사기가 좀 꺼려진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 파는 분들 입장에서는 결국에 내가 내놨는데 안 사면 더 깎지 않겠냐. 그러면 이렇게 깎이는 흐름이 나오면 대세적으로 하락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있단 말이죠. 네. 사실 아까 서두에서 잠깐 둘이 환담 나눴을 때 네. 뭐 한남동이니 압구정이니 이런 데는 신고가까지 갔다 이런 네. 게 있었었잖아요. 이제 이런 데는 사실 지금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니죠. 네. 아파트 매물이 네. 대출이 나오는 그걸로 대출이 안 커버가 안 나오죠.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는 실제 대출을 끼는 매물들이 아니니까 이건 금리 영향을 안 받는 동네죠. 네. 그리고 지금 뭐 LTV나 이런 상황도 여기 뭐 부익남 들으시는 분도 더 잘 아십니다만 우리가 뭐 고정금리 구간대들도 많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고정금리 구간대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금 금리 올라가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죠? 뭐 보금자리, 뭐 디딤돌, 뭐 이런 거 받아놓으신 분들은 막 1.8% 받아놨다는 분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럼 그분들 그 물량으로도 상당한데 네.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또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에 또는 수도권에서 좀 외곽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자기 돈 한 뭐 정말 저렴하게 1억 내외의 돈과 대출을 껴서 5억 이하의 부동산을 취득하신 부동산이든 아파트든 뭐 오피스텔이든 취득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네. 나도 집 하나 있어. 이거 네네네. 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죠. 근데 이런 분들은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또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데들은 이제 다른 쪽에 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금리만 가지고 뭐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있는 저도 하여튼 오늘 통계까지 보고 왔는데 아직은 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 도시 안에서도 그 대출이나 이런 거에 아예 영향이 없는 곳도 있고 호재가 있는 곳들도 있다 보니까 네. 올라가는 데는 또 이런 이유로 올라가고 네. 또 반대로 이런 이유가 없고 하는 곳들은 또 반대로 악재들은 또 있으니까 금리 네. 인상 같은 것들도 네.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또 떨어지면서 네. 그냥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거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이 같은 도시 안에서 계속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 거주하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는 않은 일일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이거를 막을 수는 없다. 이건가요? 네, 지금은 막을 수는 없는데 아. 그러면 흔히 말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후진 동네 사는 사람들은 아무 오퍼튜니티 기회가 없는 건가요?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또 좀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에요? 네.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네. 그게 뭐 바로 뭐 몇 년 안에 기회가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요즘 많이 스터디하는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뉴욕인데 뉴욕이요. 뉴욕 그러면 제일 잘 사는 동네로 맨하튼이잖아요. 네. 그리고 다리 건너 브루클린 지나면 이제 브루클린이 조금 못 사는 동네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는데 네. 최근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 브루클린에 대한 분위기가 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변해 버렸어요. 네. 네. 원래 어디 사세요? 그런데 브루클린이요. 그럼 예 아직 이제 신입사원인가 보다. 아, 그래요? 대졸 초임인가 보다. 이런 정도 그 생각하고 정도. 네. 생각하는데 저렴한 동네. 네, 저렴한 동네 네. 생각하는데 요즘 분위기 많이 바뀌었어요. 네. 왜요? 이게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데요. 일단 몇 가지 그냥 뭐 나열식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맨하튼 근처에 사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인 요소가 더 많아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예, 첫 번째로는 맨하튼은 거기 살더라도 자신의 저 자동차를 주차하려면 주차 존을 또 사야 돼요. 월 비용을 내서. 맨하탄이 워낙 그 비싼 동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런 거요. 그래가지고 뭐 한 블럭 떨어진데 주차만 쭉 하는 그 파킹 존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를 한 달에 얼마 주고 사고 이런 게 일반적인데 그런데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걸 더 껄끄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나도 차를 한 대 더 사야겠다 아니면 네. 없었는데 사야겠다 이런 네. 생각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 내가 월 나가는 렌트료가 뭐 오피스텔 아파트뿐만 아니라 맨션뿐만 아니라 주차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주차장도 월세를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제 이건 부담이 되는 거죠. 아. 그런데 길 건너 브루클린은 그 정도 코스트가 아니거든요. 아니면 주차장이 있는 곳들도 꽤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브루클린으로 넘어가는 쪽이 또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나라도 이미 뭐 많이 그렇습니다만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제 재택근무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굳이 회사 바로 옆에 맨하튼에 살 이유가 더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맨하튼이 비싼 데서 살 바엔 네. 브루클린으로 넘어가면 훨씬 더 큰 평수에 살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재택근무 문화가 좀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아 그렇다면 난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도 많은데 조금 더 넓은 평수 있는 브루클린으로 가겠어요. 네. 이렇게 된 거예요. 또 브루클린에선 최근 거기가 이제 낙후된 뭐 봉제업 뭐 이런 물류 창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네. 새로 증축한 그 맨션들하고 오피스텔 이런 게 많은데 네. 거기는 어떻게 했냐면 약간 테라스 같이 5개 공간을 좀 놔뒀어요. 네. 그런데 집에서 살다 보니 네. 집에서 5개 환경을 느끼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 나가긴 싫고 그렇죠. 집 안에 창문 열고 그냥 네, 바로. 네. 아. 그런 것까지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건 맨하튼은 없는데 아, 맨하탄에 그게 없어요. 이상하게 없더라고요. 다 아. 통유리로 막혀져 있어요. 네네. 그런데 브루클린은 그런 데가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니즈까지 또 생긴 게 또 브루클린에서 충족이 되고 네네. 그래서 이래저래 여러 요소들이 생기면서 어떻게 됐느냐 브루클린에 가는 사람들의 형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의 이미지 우리 머릿속으로 어느 동네 하면 그 머릿속에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네. 그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어요. 거기는 미래지향적인 ICT 분야나 뭐뭐뭐 해서 재택근무가 벌써 일찍 도입되고 그리고 젊은 계층들 중에서 네. 바로 좀 더 자신의 삶의 여유를 즐기고자 네. 하는 그 뭐 힙지로 같이 뭐 힙한 곳. 힙스터들이 가는 거예요. 예. 아, 이게 그러니까 IT니까 기본적으로 재택이 좀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약간 고연봉자일 거고. 그렇죠. 근데 약간 조금 그래도 약간 좀 떨어져 있고 싶어. 네. 그러니까 좀 약간 또 개성도 있어.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약간 힙한 곳. 맞습니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브루클린 그 거리의 공기가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아. 뭔가 진짜 실리콘밸리 느낌이 꽤 나요. 네.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벌써 그 레짐 체인지가 일어난 거예요. 지역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네. 지금 뉴욕 얘기하니까 너무 멀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만약 얘기하면은 네. 뭐 강남에서 다리 건너서 뭐 성수, 네. 성수도 약간 뭐 공장들 많았는데 네. 그런 게 약간 좀 바뀌는 것처럼 네. 그런 느낌이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성수도 사실 지금 벌써 많이 바뀌었죠. 네. 성수동 카페거리 건물 하나 예전에 한번 보고 지금 다시 본 건물 봤더니 금액이 내가 그때 왜 네. 그거를 성수 절대 싸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네.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만큼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바뀌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트렌드가 일본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네, 일본에서도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어떻게 보면 뉴욕보다는 일본의 형질 변화가 우리나라에서도 더 비슷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네. 일본도 큰 굴제 대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그 대기업들이 사옥을 매각하거나 오피스 렌트했던 거에 층수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왜요? 좀 사업이 힘들어서? 뭐 그런 회사도 있겠죠. 네. 그런 회사도 있겠는데 이제 재택근무해야 되고. 일본도 재택으로 가요? 예. 근데 직원들을 많이 직원들이 많이 나와 있질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 야 여기서 이렇게 회의 많이 안 하잖아. 이제 줌으로도 하고. 그러니까 회의실 많이 확보하면서 그것 때문에 5개 층 빌렸던 거 3개 층 반납하고 2개 층만 하자. 네. 아니면 사옥 4-5개 뭐 도쿄 어딘가 있었는데 2개 매각하고 나머지만 하자.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바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신규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이런 거 건설할 부지가 없었던 가장 핫한 그 도심지 가운데 네. 어떻게 보면 옛날 상업용 빌딩이 비이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된다?
용도 변경해야죠. 저기를 주거 형태로 바꿔볼까? 네네. 헐고 다시 해볼까?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네네. 그러면서 일본도 지금 부동산의 여러 도시 안에서의 네. 부동산의 형질들과 느낌들이 많이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걸 또 느끼고 있는 게 저는 거주하는 데가 여의도인데 네. 여의도에 똑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여의도예요? 네. 증권사 사옥들을 헐고 아, 예, 네. 예, 맞아요, 맞아요. 오피스텔을 네. 올려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막 고급 오피스텔도 막 올라가고. 네. 네. 그래서 이 여의도는 더 이상 국회가 이전하지 않는 여기 사람 사는 거주지는 없겠지 생각을 했다가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했고 일본도 일어나고 그러면 그 동네에 또 다른 문화가 생길 거예요. 그냥 전통적으로 이 동네는 뭐 예를 들어 조금 좀 살기 좀 안 좋은 동네야, 뭐 아니면 여기 살기 좋은 동네야, 이런 그 느낌 분위기 자체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양극화가 일어나긴 하지만 어떤 특정 지역들 내려가는 동네들 중에는 힙한 곳으로 바뀔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 네. 을지로도 진짜 힙지로로 바뀌면서 그 근처도 지금 예전에 있었던 인쇄소 하시는 분들 싹 다 나갔고요. 그리고 거기도 완전히 지금 변화가 지금 생기기 직전이고요.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기 광역시 단위, 네. 그다음에 많은 시군 단위에 있는 말 그대로 MZ 세대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이 많은 분들이 새로운 기회를 더 창출할 수 있는 그걸 얻기 위해서 네.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서울 뭐 수도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방 쪽에서는 20, 30대들 어찌 보면 이제 사회 주력 세대들이 다 서울 막 이쪽으로 오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지역으로 오는 거고, 그럼 거기가 좀 문화가 바뀌면서 그렇습니다. 갑자기 힙해지고 네. 이런 거예요? 예. 이 분들도 똑같거든요. 뭐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도 참 많은 공감 있게 봤는데 네. 뭐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거. 아, 뭔가 자신의 여유와 삶을 즐길 여지가 없어요. 음.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분들에게 손에 잡힐 듯한 어떤 주거 공간을 도심지 한복판에 제공만 해준다면 네. 요즘과 같은 미분양 걱정하고 뭐 청약 뭐 취소하고 이런 분위기와 달리 그건 완판이 분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곳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여지가 갑자기 근무 환경이 바뀌고 그러면서 건물들이 매물로 나오고 네. 특히 우리나라 이제 서울 한복판에 찾기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호텔이거든요. 네. 네, 호텔들이 전부 다 문을 닫아요. 아, 대표적으로 반포에 있었던 그 쉐라턴 호텔 옛날 그러고 팰리스 보니까 호텔. 그러네요. 그것도 네. 없어졌죠. 그리고 리치 칼튼이 르 메르디앙으로 바뀌었는데 거기도 없어졌죠. 남산 힐튼 없어졌고 그다음에 선정능력에 있는 라마다. 라마다 네. 그것도 없어졌고 그리고 청담동에 있는 프리마 아, 그것도 마찬가지고 네. 그게 다 뭘로 바뀌느냐? 빌딩 상업용지가 아니죠. 주거용지로 다 주거용지. 바뀌는 거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공간을 제공을 하려고 하면 어쨌든 뭐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이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상업지인데 좀 수요가 좀 적어지는 곳,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면서 거기서 변화가 생긴다. 네. 그러면서 그 동네의 어떤 이미지, 아까 우리 처음 얘기했던 그 동네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바뀌어 버릴 거예요. 그거를 브루클린을 봐서도 그렇고 도쿄에서도 봐서도 그렇고 아마 다른 우리나라에서 그런 데가 많이 생길 근데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제가 듣기로는 이미 도시화는 뭐 끝났다. 더 이상 뭐 도시화가 더 진행될 수도 없는 수준으로 거의 대부분 다 도시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이것도 우선 맞는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 지방은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상태인가요? 참 또 이 안타까운 얘기인데 네. 지금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 인구 제일 중요한 게 인구거든요. 네. 인구가 다시 늘어난 거에 성공한 지자체는 최근 5년 들어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딘가요? 하나는 저기 안동 바로 옆에 있는 연천군이라는데. 연천군이요? 예, 예. 네. 여기는 왜 그러냐면 안동이 네. 도청 소재지가 이전했어요. 아, 예, 원래 네. 대구 쪽에 있었었는데 네, 네. 이제 경북 도청이 안동으로 갔는데 안동으로. 안동 바로 옆에 연천이 그래서 신도시 같은 걸로 신도시 형성됐어요. 만들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또 도청에 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글로 왔고 그래서 연천군의 인구가 늘었고요. 네. 또 하나는 저기 광주 옆에 있는 나주 쪽이죠. 여기는 나주. 한전. 네, 한전 때문에. 이전돼서 이렇게 올라간 거고 나머지 이제 세종시나 이런 뭐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혁신도시 빼고 혁신도시는 다 인구가 증가했어요. 그러겠죠. 그거는 뭐 네. 당연한 거고 네. 그거 빼고는 인구가 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지역들 중에서 이번 통계 서울 한국부동산원에서 준 통계를 보면 아직 전남, 전북 나머지 지자체에서도 아주 미묘하지만 또
땅값이 부동산 시세가 올랐어요. 네. 예, 이거는 그냥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할 때 오른 거예요. 네네네. 그런 거일 뿐이지 이런 걸 보고 통계를 정말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그 통계만 보고 서울은 폭락하고 전북과 전남이 오르기 시작했어. 이걸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면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통계를 확인하고 왔다라는 말씀이 네. 그런 의미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곳은 결국 부동산은 실수요라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게 하방을 막아주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담보하기가 좀 어렵죠. 아. 그러면 시라고 부르고 도시라고 부르지만 그 도시도 광역시니 일반시니 특별시니 이게 다 다른 건데 그 이후는 예전에 말씀드린 거에 의견에 저는 수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지금 딱 드는 생각은 이왕 어차피 지금 양극화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 지방에서 올라오는 그 젊은 세대의 수요를 받아주려면 어쨌든 지금 좀 집값이 좀 싸야 될 거 아니에요. 주거비가. 필요하죠. 그러면 서울 안에서도 네. 유독 좀 낙후된 곳 네. 아니면 유독 좀 뭐 빌라가 많고 근데 좀 그 업무지구의 접근성은 괜찮은 교통이 있는 곳 그런 곳을 차라리 일부러 전략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네요.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꼭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일본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제 기다리셨던 분들이 꽤 계셨어요. 어디 이것도 약간 아니구나 후진동네. 이거. 네.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네. 초고령 사회가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네. 재개발 재건축에 선호도가 떨어져요. 아예 안 돼 버려요. 왜냐하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의 습성 아시죠? 네. 그렇죠. 이거 재개발 재건축하면 나보고 그 사이에 어디가 살라? 나 살만한데 뭐 그냥 나 죽으면 해. 네, 나 그냥 여기서 내가 평생 살아온 여기에서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마무리할게 이거 그런 분들 동의 안 해줍니다. 알아서 마무리한다고. 알아서 내가 정리하고 갈 테니까 건들지 마. 네, 그런 분들 동의를 안 해주세요. 그래서 일본이 초고령 사회가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되고 나서 네. 그 고령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는 네. 분명 재건축 재개발에 이슈가 있을 법한 동네인데 안 돼요. 그럼 여기서 또 약간 나이가 그래도 평균 나이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동네는 분명 그냥 그 터줏대감들이 오래 사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동네는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여기가 뭔가 힙한 곳을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경우죠. 연남동이나 네. 연지동 이런 데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홍대 근처잖아요. 네. 그리고 연남동도 옛날 뭐 거기 또 동교동 근처 그 근처 거기도 원래 오랫동안 사시는 터줏대감들이 사셨는데 어떻게 됐냐면 홍대 문화권을 누리고 싶은 젊은 애들이 거기는 이미 원룸이니 다세대 주택이니 오피스텔이 다 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남으로 조금씩 넘어온 거죠. 옆으로. 커피도 넘어오고 네네. 카페도 넘어오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터줏대감들이 사실 밀려난 거예요. 갑자기 누가 찾아온 거죠. 네. 어르신 제가 여기 카페 차리려고 하는데 저한테 파세요 뭐 하세요 하면서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는 근처에 핫플레이스가 있다 보니까 옆에가 형질이 바뀌어버린 거죠. 저 초등학교 근처 때 친구 한 놈 연남동 살았는데 그때 그 연남동과 네. 지금 연남동은 다른 곳이에요. 그렇죠. 건물은 비슷한 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단독주택 옛날 그대로 있는데 거기가 이제 힙한 그 카페로 바뀌었고 옛날에는 누구 친구 아버님 집 살았거나 네. 뭐 있겠죠. 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핫플레이스 이미 핫플레이스인 곳 인근에 아주 낙후된 지역들은 그래도 바뀌겠죠. 한번 좀 바뀌어볼 수 있을 네. 수도 있다. 이렇게 연남동처럼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서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뀔 수도 네. 있고 합정 근처처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를 갔는데 뭐 어디로 할까요? 이 동네 잘못 얘기하면 또 죄송스러워서 이 제 사견입니다. 네네네네. 뭐 틀릴 수 있으니까요. 네네. 저도 사람인지라. 뭐 불광동 그다음에 그쪽 있잖아요. 은평구 위쪽. 그 동네는 그렇게 힙한 곳으로 분류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 인근에 힙한 곳이 지금 아직 좀 약하니까. 약하죠. 그러면 거기는 그 오랫동안 그 동네 사셨던 분들의 그 형질이 계속되고 그분들이 초고령 사회가 되고 더 나이가 많아진다. 그럼 가련동, 불광동 그 근처들은 사실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기가 점점 쉽지가 않아지는 그 동력이 좀 약해질 수 있다. 그렇죠. 나이대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네. 네, 그러면 결국에 이제 그 핫플레이스 인근에 좀 낙후된 지역에서 기회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무작정 양극화가 돼서 내려가기만 하는 건 아니고 그럼요. 내려가다가 갑자기 또 핫플레이스로 바뀌는 그런 또 역전 홈런 치는 곳들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네. 것들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 네, 그렇지만 그 전체적인 추세는 어쨌든 서울 집중화 그리고 좀 아무래도 좀 중심지로 온다는 거는 뭐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네.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 밑에 저희가 이제 코너명을 우선 이 클래스로 잡아놓긴 했는데
중에 혹시나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분이 있다면은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보고 선정해서 당첨되신 분한테는 좀 소정의 상품을 드리려고 하니까 E 클래스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많이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